자, 이번 문제는 이제 역함수 관련이 또 하나의 상당히 혼동되는 테마입니다. 자, 역함수라는 파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쉬운 내용은 또 그나마 풀만해요. 근데 조금만 꼬아내게 되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살펴보면 fx라는 함수는 주어져 있어요. 자, fx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인테그랄 부분이 나옵니다. 1에서 2까지 원래 함수의 dx 값과 1에서 9까지의 역함수의 인테그랄 dx 값을 물어봤어요. 그죠? 지금 적분값 두 개의 합산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대수적인 접근과 기하적인 접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하적인 접근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죠? 기하적인 접근은 빠르다. 그지만 생각해내기는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우선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게 되면 역함수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그죠? 첫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여야 되죠? 그지?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 자, 1대1 대응함수다 그러면 증가하려면 끝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려면 끝까지 감소해라. 자, 여기 이제 어떤 그림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45도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그래프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요 그림에서 1에서 2까지의 적분값이다. 그럼 뭐야? 적분값은 넓이값하고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림을 조금은 그려주셔야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기하적인 접근 측면으로 내가 x축과 y축을 설정해서, 자, 여기 x축, 여기 원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요? 역함수가 들어갔으니까 y는 x라는 45도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근데 지금 gx 그림은 어떤 수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는 알려줬냐? 3차에 해당되는 우리가 원래 함수 f가 주어져 있다. 자,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은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1에서부터 2까지라는 구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정도의 1이라는 점이 있더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면 몇 나오나요? 그죠?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래프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요 점 좌표는 1,1에 해당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까지니까 2는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이 정도를 이렇게 긋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다가 2 대입할 거예요. 그럼 8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9를 지나겠죠. 그럼 한 요 정도에 2,9에 해당되는 요런 점 좌표를 지나는, 정확히 몰라도 좋아요. 1대1 대응 증가하는 그림 형태로 잡히겠네요. 그럼 내가 그 그림을 요 점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요렇게 증가하는 그림을 fx라고 칩시다. 그럼 이 fx가 존재하게 되면 그의 역함수 gx는 다시 원래 그림이 1,1 지나요. 그럼 역함수도 1,1 지나겠죠? 다음 뭐예요? 원래 그림이 2,9를 지나요. 2,9를 지나면 이렇게 대각선을 90도로 내려오는 요 정도의 9,2다라는 점을 지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만큼까지 지나는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생깁니다. 바로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선을 조금만 추가해서 1에서부터 여기는 몇 될까? 여기는? 그죠? 여기가 9,2니까 9에 해당되는 좌표가 되겠지. 그럼 요 그림으로 봤을 때 1과 9까지, 이게 알고 보니까 1에서부터 9까지의 gx, dx 역함수와 둘러싸인 넓이를 나타내고 있더라. 근데 요 넓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요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게 되면 실제로는 얘하고 얘의 굴곡이 똑같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퍼즐 끼워 맞추기를 하듯이 지금 요만큼의 내용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져서 요 부분하고 정확하게 겹쳐지는 모양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조금 표기를 할게요. 바로 요 부분이 인테그랄 1에서부터 9까지의 gx, dx 넓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넓이를. 그러면 요 뒤쪽 파트는 결정이 났어요. 앞쪽에 뭐 있었지? 1에서 2까지의 fx, dx죠.
그럼 여기도 1에서부터 2까지의 fx, dx니까 요만큼의 내용이 여전히 이렇게 들어가져서 두 개를 합산해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합산해 놓고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큰 넓이, 그죠? 여기서부터 요 큰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빈 공간을 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하적인 접근이야. 다시 뭐에서? 큰 요런 직사각형 넓이에서 마이너스 조그만한 요만큼의 직사각형을 빼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요점 좌표가 몇 컴마 몇으로 잡혀 있냐면 2,9. 여기가 지금 원점이 0,0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 이 넓이는 몇 대냐?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18이라는 값이 나와지겠죠. 그 다음 요점 좌표가 여러분들 1,1입니다. 요점 좌표가 0,0에 해당되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 1이라는 넓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결국은 18 빼기 1에서 17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기하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나는 기하적인 접근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난도 높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하나의 방식, 대수적인 접근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거예요. 자, 대수적인 접근, 그러면 나는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럼 관심이 뭐냐면 나는 fx가 3차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어.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gx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물음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1에서 2까지의 fx, dx 값은 몇일 거냐? 두 번째는 인테그랄. 자, g를 건드리면서 gx의 dx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부터 9까지의 이 부분을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요거는 실제로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죠? 이거를 만약에 못 풀게 되면 조금은 삶을 되돌아봐라.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은 아직 함수 수식이 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이 수식을 구하는 것이 좋을 건데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적분을 풀 때 내가 그냥 구하는 게 힘들더라.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지? 다른 방법이 뭐야? 나는 그냥 안 풀려? 그러면 치환적분을 쓰든 부분적분을 쓰든 뭔가 또 다른 나만의 방식을 쓰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선은 바로는 지금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치환적분이라는 측면을 접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 그러면 나는 요게 제일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여기서 gx라는 애를 새로운 문자 t다라고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여기를 미분해요. g'x의 dx는 dt다 이렇게 써지겠죠. 다음은 요 dx가 뭘까 했더니 요거 넘겨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g'x분의 1의 dt인데 나는 이 dx를 갖다가 dt로 바꿀 생각인데 아직도 여기는 요 x가 걸리적거립니다. 그죠? 내가 뭔가 치환하겠다. 모든 걸 다 x를 t로 바꿔주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첫 줄을 잘 보셔야 돼요. gx라는 함수는 t를 지난다. 다시 x, t를 지난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이렇게 분수 형태 있죠? 이걸 원래 함수적인 형태로 요거의 f'의 원래는 y를 적는데 얘는 y 자리에 t가 들어갔다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항이다라는 얘기지. 여기를 f't의 dt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치환적분을 쓸 거예요. 자, 써봤더니 인테그랄 잡혔고 나는 요 gx를 갖다가 t다라는 함수로 잡았고 그럼 여기는 t로 써질 거고 자 여기에 dx하고 똑같은 말이 f'dt더라 여기까지 발견을 한 거죠. 그럼 여기는 f'의 dt더라 요렇게 수식을 잡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뭐지? 바로 범위. 1에서부터 9까지의 범위가 원래 x의 범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x의 범위가 요 x의 범위가 원래 1에서부터 9까지 변해요. 근데 나는 이 x를 나는 t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t는 뭐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g 값이 몇일까? 그죠? g1은 뭐냐? 요 함수에서 언제 1이 될까? 이게 문제의 초점이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아, 요건 1이었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x가 9일 때 여기가 9일 때 G9는 몇이었을까 이게 문제래요. 그럼 다시 하면 이쪽으로는 얘가 언제 9일까? 이건 원래는 푸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형태에서는 직관적인 부분을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왜? 문제의 초점이 정말 너 이거 풀 수 있니? 이거의 관심사항이 아니야.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대입할 건데 한 이 정도를 집어넣어 보면 9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아 2다라는 값으로 옮겨지겠구나. 그럼 최종 것은 1에서부터 2까지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아까 gx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t도 알고 있는 거고 f' 이 t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하면 돼? t는 그대로 두시고 f't는 나는 요 수식 미분하면 돼요. x의 3승 플러스 x-1을 미분하시면 된다. 이게 미분해서 t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3t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적인 것은 1에서부터 2까지의 t 전개에서 3t의 3승 플러스 t의 dt의 값을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지금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왔을 거야.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수식적으로 푸니까 너무 힘들구나. 사실은 앞에 쪽에서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빼기의 내용을 묻고 있구나. 이거를 캐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을 풀 때에도 훨씬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평상시 때 연습은 지금처럼 이런 대수적인 접근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문제 하나를 풀 건데 그거는 기하적인 부분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나는 기하적뿐만 아니라 대수적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아까 방금 전의 문제에서 제가 설명한 게 우리가 기하적 접근, 대수적 접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번 문제는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하적도 대수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지만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fx라는 애가 x의 3승 플러스 x라는 여전히 3차 수식이에요. 근데 역함수를 여전히 gx라고 한다. 다시 역함수 나오면 뭐 해야 돼? 1대1 대응이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치인 상태더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아까 문제하고는 다르게 0에서 10까지 gx의 제곱이 붙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 요게 없었다면, 제곱이 없었다면 방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제곱이 붙으면서 문제의 난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림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시 대수적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하적 접근이 쉽긴 쉽지만 빠르긴 빠르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니다. 아니라면 보완적으로 대수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역함수 문제는 어렵다보다는 혼동을 많이 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그냥 아예 이 유형이 나오면 역함수가 언급되어 있는 적분이더라. 그럼 나는 앞으로 치환적분을 주로 쓰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앞으로 뭔가 혼동사항을 줄일 수 있고 내가 굳이 겁을 안 먹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gx라는 함수를 무조건 우선은 t라는 치환적분을 써요. 자, 치환적분을 쓸 겁니다. 다시 치환적분을 쓰겠다. 모든 x를 t로 바꾸겠다. 그럼 모든 x를 t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범위도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dx라는 애를 나는 dt로 바꿀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는 게 또 빠뜨려서는 안 될 내용이더라.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요거 미분할게요. 자, g'x 쓰고 dx 붙이셔야 되죠. 요건 dt더라. 아까 했었던 내용 반복이네요. dx는 g'x 분의 1dt더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dx에 여기 또 x가 또 붙어 있거든. 그럼 dx라는 애는 해봤지만 여기 f't에 dt더라. 이 마지막 수식이 정말 중요한 수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치환적분을 쓴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나는 범위까지 바꿀 생각이다. 자, 범위. 지금은 x의 범위. 다시 dx니까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0까지 변화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의 x 필요 없어요. t로 바꿀 것이다. 이건 어디서 바꾸냐? 바로 요 첫 줄. 첫 줄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g0가 몇일까? 그럼 요 함수에서는 언제 0일까? 이걸 푸는 게 x값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일단 몇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죠? 0 집어넣게 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0으로 대체가 되더라. 자, 중요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G10이 언제 T값이 나올까? 그럼 요게 언제 10일까? 요게 문제인 거겠죠. 자, 요거 원래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떠오르는 값이 보이겠죠? 여기는 뭐야? 2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정확하게 10이 나온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숫자를 그냥 막 집어넣어서 그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숫자를 떠올리시고 만약 생각나는 숫자가 안 나온다라면 인수분해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얘는 인테그랄. 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0에서 2까지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요 gx 대신에 나는 t로 적었으니까 t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 dx는 누구하고 똑같냐? f't의 dt하고 똑같더라. 여기는 f't의 dt하고 똑같더라.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나는 t제곱 알고 있고 f't는 문제수식 그대로 미분하셔서 t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뭘로 써지나요? 요거 뭘로 써지니? 자, 미분하게 되면 3t의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써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자 계산하시면 t제곱에다가 3t제곱 플러스 1에 dt를 계산하는 과정에 불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전개하신 다음에 적분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언급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쭉 계산하시면 뭐 답안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번에 15분의 328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 선생님들이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파트는 뭐냐? 일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은 뭐가 있다? 그죠? 기하적 접근도 있고 대수적 접근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하적 접근,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 뭔가 편합니다. 생각하면 훨씬 빨라요. 하지만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는 건 아니고 또 그 문제가 항상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병행적으로 대수적인 접근도 같이 써달라. 그래서 어느 문제는 대수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그 얘기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공부는 한쪽 방향만 막 무작정 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뭘까? 그 다음 나중에 가서 시간적인 부분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력적인 세기도 나아지게 더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